관리 탭으로 이동하셔서 컨텐츠 작성기로 이동합니다. 자, 시작하기 카탈로그 화면에서 가정교육금을 확인하시고요. 전기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기 쪽으로 이동하시면 배선용 상자라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없으면 이 폴더 생성하기 새 장이라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배선용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없는 분도 있나요? 있어요? 소문만 나오지. 자, 기본적으로 13구 대형 유출 상자라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이거 써보셨어요? 그럼 얘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창이 나타나죠. 얘는 블록으로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대화창입니다. 13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일단 취소하고 우리는 파라미터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록 방식이 아닌 파라미터 방식으로. 자, 배선용 상자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새 파라미터 부품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풀박스라고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자, 풀박스 몇 구? 8구짜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풀박스 8구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있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워터패드로 이루어진 명령들, 뭐 라인이라든지 서클 이런 보조 수단으로만 쓸 수 있지 실제로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품 구성 쪽으로 가시면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설명 부분에 해당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품을 만들어서 나중에 도면에 삽입할 때 이 이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가정교육 부품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되지 않음이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에서 풀박스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풀박스가 있나요? 배선용 상자라고 있을 거예요. 배선용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선택해 주는데 사각형 유출 상자라는 부분이 있네요. 얘를 선택해 줍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쓰고자 하면 얘를 이 상태에서 직접 사용자가 입력하면 됩니다. 뭐야? 어디 갔어? 녹음이 사라졌네? 녹음이 사라졌어. 그 다음에 사각형 유출 상자까지 됐으면 모델링 이 부분을 확장을 하세요. 작업 평면이 보이죠? 자, 이 부분에서 작업 평면 추가를 하시고 기본값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자, 이 녹색 선과 이 적색 선은 선이 아니고 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면인데 평면에서 쳐다보니까 이 면이 선으로 보이는 것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업 평면을 이렇게 확장하시면 ZX, 그 다음에 YZ, 그 다음에 XY라는 이 평면이 보입니다. XY 평면이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을 하나 만듭니다. 항상 초과해서 선. 그 다음에 오션앱에서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 중간에다
표현하고요. F8번 키를 이용해서 직교 모드를 키우고 왼쪽 손으로 하나 이렇게 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단에 있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A로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DDP 타입. 그 다음에 이렇게 X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점 크기는 5로 하시고, 절대 단위 크기로 체크해 주십시오. 확인. 그럼 점이 이렇게 좀 크게 나타납니다. XY 평면을 이렇게 확장을 하세요. 그럼 형상과 제약이 보이는데, 형상도 이렇게 확장을 하시면, 조금 전에 그랬던 점 2개와 선 하나가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점에서 오른쪽 마우스 고정이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고정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고정으로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고정된 것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얘가 이제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이고 기준점이고. 작업 평면, XY 평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려서 이제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풀박스는 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게요. 직사각형을 만드시고, 자, 적당한 가운데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십시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XY 평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형상에서 점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이 교차점 있죠? 자, 교차점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점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럼 형상에 점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이 부분도 하나 고정이라고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거를 고정을 했는데 이 고정은 좀 해제하십시오. 점은 얘가 고정이 되는 거고 선은 이 선이 고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Y 평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대약이라는 부분에서 동일한 거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거리를 클릭하시고 자, 점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가운데 있는 점.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하세요. 다시 가운데 점을 선택하시고 다시 이 선을 선택하세요. 자, 얘가 이만큼 뒤로 밀렸죠? 다시 엔터 하시고 다시 이 점을 선택하시고 자,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점과 오른쪽 선을 선택하십시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윗선과 아랫선, 그 다음에 왼쪽 선, 오른쪽 선과 왼쪽 선이 서로 나란하게 서로 일치가 될 겁니다. XY 평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시 제약에서 이번에는 평행이라는 요 치수를, 평행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선택했던 요 녹색 선 선택하시고 요 선이든 요 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자, 우리가 처음에 프로파일을 만들었죠? 이 프로파일의 사각형은 자동으로 여러분 이 직사각형 프로파일이 이게 그려져 있는데 제약이라는 부분을 좀 확장을 해보십시오. 이 수직이라는 게 자동으로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이든 형상이든 여기서 말하는 프로파일에서 이 직사각형이나 형상에서 이 직사각형은 자동으로 요 직교 수직인 요 제약을 자동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또 수직이라는 제약을 줄 필요가 없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XY 평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치수를 입력을 할게요. 거리라는 부분을 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두 점을 선택을 하시고 치수 위치를 청색점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 다시 엔터 쳐서 세로 방향으로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러면 뭐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크기 매개 변수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구성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으로 가셔서 이렇게 len A1, len A2라는 이 부분을 len A1은 가로 크기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len A2는 세로 크기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렇게 리스트로 바꾸시고, 얘는 참으로 이렇게 주십시오. 됐나요? 그 다음에 부품 크기 이름도 이렇게 참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십시오. 됐나요? 그러신 다음에 요 모형 매개 변수를 오른쪽 마우스 편집으로 가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이 설명 부분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추가로 팁으로 말씀드리면, 요 모형 매개 변수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아무리 적어도 요 크기 매개 변수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크기 매개 변수에서 이렇게 설명 부분을 적으면 모형 매개 변수랑 같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모형 매개 변수에서 설명을 아무리 많이 적어도 나중에 크기 변수에서 바꿔버리면 얘는 다 도로함이 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요 모형 매개 변수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제일 나중에 크기 매개 변수로 가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만들다 보니까 크기 매개 변수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 부분을 달아주시는 게 더 낫더라 이거죠. 계산식을 더블 클릭해서 얘를 500으로 좀 바꾸십시오. 바뀌.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수정자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그 다음에 돌 추가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이 부분에 명령창 있죠? 명령창을 좀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프로파일을 선택하라 나오죠? 우리가 사각형 프로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자, 클릭하세요. 자, 그럼 돌출 수정자라는 이런 창이 뜨고요. 자, 유형의 막힘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이 유형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막힘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한 200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하얀 색상의 프로파일 사각형이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뷰 탭으로 좀 이동하셔서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서 남서 등각 투영을 선택하시면 이런 모양이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위로 올리신 다음에 ZX와 YZ의 이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 표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꺼집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상태 다시 XY 평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죄송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모형 치수라는 이 부분이 보입니다. 모형 치수는 이 부분에 얘가 돌출 수정자라고 얘기했죠. 이런 얘들은 수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명칭을 이 개체들을 수정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정자에 대한 높이 치수를 입력하는 게 이 모형 치수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거리 추가를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수정자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수정자를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무 부분이나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세로 치수가 나옵니다. 얘를 학대에서 잘 보시면 지금 현재 거꾸로 써져 있지만 len b1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로로 가로로 평면상에서 치수를 입력하면 이렇게 len a1, len a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수정자를 선택해서 거리를 입력해주면 이렇게 b로, 그래서 요 치수만 봐도 얘가 세로 치수다, 가로 치수다, 평면 치수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len b1이 있는데 얘도 크기 매겨 변수에서 구성 편집으로 가서 좀 이름을 설명을 달아줄게요. 얘는 높이, 그렇죠? 아니면 높이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리스트, 그 다음에
13 이렇게 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이제 박스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 면에 뭘 만들어줘야 됩니까? 전기 연결 커넥터를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전기 연결 커넥터를 만들어줄 때 이 풀박스는 이제 그 연결관에 따라서 이 크기가 좌우될 겁니다. 그쵸? 거꾸로 말하면 이 풀박스가 커지면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연결 커넥터도 같이 커져야 되고, 그쵸? 간격도 좀 더 넓어져야 되고 그러겠죠. 그러한 변수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 표시에서 껐던 ZX를 좀 표시를 켜주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이 켜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은 오히려 꺼버리겠습니다. XY 부분을 이렇게 파란색 부분을 꺼시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치수들도 좀 눈에 거슬려요. 그쵸? 이 치수들도 XY 평면에서 이 치수를 이렇게 확장을 하시면 len A1, len A2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도 이렇게 화면에서 끝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모형 치수에서 len B1을 이렇게 또 화면에서 끄십시오. 됐나요? 자, 그럼 요것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훨씬 더 심플하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이 작업 평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작업 평면 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 추가를 누르시고요. 간격 띄우기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를 하시고, 자, 1, 2, 3, 4 면이 있죠. 그래서 그냥 1, 3가 띄고, 평면, 이렇게 그냥 할게요. 자, 확인을 하시면, 아래쪽 다시 명령창을 봐주시겠습니까? 3조 작업 평면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리를 띄는데 어떤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뛸래? 자, 라는 이제 명령인데 어느 평면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평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평면을 선택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만들 거냐, 이쪽으로 만들 거냐, 이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끌고 가면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앞쪽에 일면으로 하고자 하는 이쪽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 거리는 실제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클릭하시면 이렇게 노란 평면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 작업 평면을 쭉 보시면 XY 평면을 이렇게 닫으시면 아래쪽에 1평면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또 생기냐면 이 모형 매개 변수를 이렇게 확장을 하시면 WPO F1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POF1이라는 요거는 평면의 간격을 표현할 때 요런 변수명을 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변수명을 보고 얘는 세로, 얘는 평면상에서 가로 세로, 그쵸? 얘는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얘는 3조 평면의 치수다 라고 아셔야 됩니다. 다시 크기 매개 변수로 이때는 크기 매개 변수를 가지 마시고 모형 매개 변수에서 편집으로 가시면 이렇게 WP of 1이라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작업 평면 간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계산기를 클릭을 하시고 변수 계산식을 입력을 하는데 풀박스에서 우리가 제1면을 선택을 했는데 화면상에서 어디 부분입니까? 하단 부분이죠. 그렇나요? 하단 부분이 오른쪽 부분인가요? 화면상에서 오른쪽 부분이죠. 그럼 오른쪽 부분의 그 치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len A1 가로 치수죠. 그쵸? 똑같은데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자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게 정사각형이면 아까 len A2도 len A1을 참조해라 이런 수식을 넣어야 돼요. 항상 정사각형인가요?
항상 정사각형이요? 그쵸?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으면 세로, 가로, 요를 두 개 다 변수를 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 정사각형이면 하나만 두고 하나는 그 하나의 치수를 참조하는 계산식을 넣으면 되고요. 자, 일단 오른쪽 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면의 간격은 len A1이라는 가로 치수 얘 변수를 받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나누기 절반 치수입니다. 그쵸? 확인하십시오. 이 간격이 조금 전에 기본 평면을 만들었을 때 딱 중간에 만들었다. 그쵸?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면을 그 수정자에 대한 이 면과 이 참조 평면이 항상 같이 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세로 값이 변하면 이 참조 평면 치수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누기 하면 이 전체 길이에 나누기 2니까 얘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아직 이해 안 가셨나요? X, Y, Z도 좀 튀고, 요 평면을 튈게요. 아, 내 말이 맞잖아요. 화면 하단이 지금 1면이잖아요. 오른쪽 면이 1면 아니고. 그러면 다시 수식을 바꿔야 되겠죠? len A2에 대한 나누기 2로 바꿔야 됩니다. 자, 요 빨간 면이 정확하게 제가 여기다 가운데 중심점을 잡아놓고 사각형을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2분의 1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면은 요 면은 우리 작업면이죠. 이 작업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만들었죠. 그러면 이 수정자가 커지면 얘도 따라서 같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로 치수, 요 세로 치수의 반을 준 거예요. 이 평면은 안 움직이거든요. 요 기준 평면은 절대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평면에서 이 세로 치수의 절반을 주면 요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수정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len A1이 아니라 len A2가 된다.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뭐 변화된 건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 직사각형일 때 꼭 필요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1평면이라는 이 부분이 돼 있죠.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리시면 평면 컨텐츠 분리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시기 전에 뷰 설정으로 좀 가세요. 뷰 설정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이동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아까 이 녹색 선이 기준선이라고 그랬죠? 아까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즉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뒤집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수정자 뭡니까? 풀박스에 들어갈 연결 커넥터를 화면상 앞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화면상에 앞으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1평면이라는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항상 추가 있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안 썼던 요 점 참조라는 부분, 이 점 참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십시오. 했나요? 이 상태에서 이쪽 부분이 뭡니까? 기준점이죠. 상관없이 이쪽 점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에 그냥 편하게 왼쪽 부분 요 선이 이 부분이 점이에요. 그쵸? 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점은 저 뒤쪽에 있는 선이 점인지 안쪽에 있는 점인지 앞에 있는 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점을 적어야 되겠습니까? 이 점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이 점을 찍어야 돼요. 그쵸? 요가 노란 면이 이쪽에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회전을 하십시오. 됐죠? 자, 이렇게 회전했습니까? 자, 이렇게 회전한 다음에 이 점이 있죠? 이 점을 선택하십시오. 자, 그럼 이 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녹색 점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쵸? 자, 녹색 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고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평면에는 이 점이 이제 고정점이 돼서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뷰 탭에서 이쪽 얘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 정면도를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다시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됐나요? 자, 여기서 1평면 오른쪽 마우스 위에서 형상 추가 선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얘도 고정으로. 이 선을 참조할 수가 없어요. 얘는 평면이 달라요. 그쵸? 평면이 다른 선들은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이 다른 점만을 참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런 명령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형상 쪽에서 점 참조라는 부분이 있죠. 그쵸? 이 점 참조는 다른 면에 있는, 다른 작업면에 있는 점을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이동되면 다른 면에서 그 점을 참조하는 그 점도 같이 이동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어? 예, 선만 하나 고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수정자는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정자를 좀 화면에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올려서 다시 꺼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선, 하얗게 된 선은 프로파일이에요. 프로파일도 좀 눈에 거슬려서 방해되기 때문에 요 직사각형 프로파일 오른쪽 마우스 올려서 이렇게 끄십시오.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뭐죠? 평면이죠. XY 평면도 이렇게 끄십시오. 그 다음에 이 평면도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이 평면을 이렇게 또 끄십시오. 그럼 이렇게만 나타납니다. 얘는 XY 평면에서의 고정점이죠. 그쵸? 얘도 XY 평면에서 첫 번째 이 고정점을 이렇게 꺼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꺼버리시면 작업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럼 이제 새롭게 작성을 하는 거죠. 다시 XY 평면을 닫으시고 1평면으로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형상 추가해서 선을 선택을 합니다. 선을 선택을 하고 조금 전에 기존에 입력했던 거를 빨갛게 표현된 상태에서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변화가 되면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 위로 아무렇게나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찍으십시오. 됐나요? 이 상태 다시 1평면에서 선을 추가해서 이 가운데 점을 또 빨갛게 변화시킨 다음에 클릭하시고 여기에 뭐죠? 풀박스가 두 개 앉아야죠. 커넥터가 두 개 연결되죠. 두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하나 또 손도. 자, 1평면에서 이제 제약을 줍니다. 제약에서 평행이라는 제약을 줘서 위에 선과 선, 그 다음에 또 선과 선, 또 이 선과 이 선을 평행 제약을 주시고요. 다시 제약 추가해서 수직 제약을 이것과 이것,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주십시오. 자, 됐나요?
얘는 안 줘도 되겠네요. 얘는 안 줘도 되겠는데, 지울까요? 안 줘도 되면,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버릴게요. 얘는 안 줘도 되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시고 1평면에서 치수 추가합시다. 치수 추가해서 거리라는 부분 점 두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입력해주죠. 또 한 가지 엔터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선택해요. 그럼 추가가 A3번하고 A4번이 추가됐어요. 얘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변수 치수는 그때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크기 매개 변수 가서 구성 편집으로 가시고, 자, 4번, 3번, 4번이 추가됐죠? 자, 3번은 뭡니까? 얘는 계산으로 놔야 되는데, 뭐냐면, 가로, 얘는 높이, 나누기예요. 자, 그 다음에 A4는 가로 길이에요. 자, 가로, 계산 이렇게 쓰십시오.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모형 매개 변수에서 다시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전 우리가 입력했던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len A3, A3번을 계산기로 늘려서 높이죠. 변수 높이는 아까 요 P1이었어요. 얘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로 계산이죠. 이 부분은 가로 값을 변수에서 가로 값은 len A1이었습니다. 클릭하시고 작게 하시면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나중에 완성된 거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설명은 그때 할게요. 다시 1평면으로 가셔 치수를 거리로 입력을 하시고 클릭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또 이 부분 선택하셔서 이렇게 클릭합니다. 또 치수 두 개가 추가됐죠? 5번, 6번이 추가됐습니다. 5번, 6번이 추가됐으면 크기 매개 변수에서 다시 구성 편집으로 가서 5번, 6번이에요. 얘는 가로 나누기 4를 할게. 얘도 가로 나누기 4를 할게요. 그 다음 확인. 다시 모형 매개 변수 편집으로 가셔서 얘 있죠? 계산기에서 가로는 len A1이었습니다. 나누기 4를 하시고요. 이 부분도 계산기로 가서 len A1에서 나누기 4를 확인. 닫기. 자,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1평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프로파일을 원을 만드세요. 원을 만드셔서 여기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선택을 하시고 반지름이 8mm 16mm 16mm 원을 하나 만들고요. 다시 또 엔터 쳐서 이 부분도 동일한 16mm 반지름이 16mm 원을 만듭니다.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면만 일단 만드시고 32mm를 만들어요. 지금 풀박스를 엄청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크게 만들었어요. 여기 이 원의 크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데이터 값이 중요하지.
지금 현재 이게 500이니까 좀 원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2mm 원을 만든 거예요. 자, 수정자로 이동할게요. 자, 수정자 이동해서 처음에 돌출은 이름 바꾸기를 합시다. 얘가 풀박스. 돌출 수정자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냥 나중에 안 헷갈려요. 이 상태에서 수정자에서 오른쪽 마우스 올리시고 돌출 추가,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이걸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시계 방향으로 갈까요? 시계 방향으로 가면 얘가 1번 연결부가 돼야 되겠죠? 얘를 선택을 하시고 막힘에서 20mm 정도만 나가서 돌출시키는데 반전이라는 이 부분에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왜 그렇죠? 지금 면이 뒤집혀 보이잖아요. 뒤집혀 보이기 때문에 현재 돌출시키면 화면의 반대 방향으로 돌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 화면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시키려면 반전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엔터 쳐서 이 부분 클릭하시고 반대 부분 선택하셔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 풀박스 돌출 수정자를 다시 화면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좀 바꿔주고 이렇게 화면을 좀 틀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왔나요?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간과한 게 있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1평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올려서 제약에서 동심이라는 제약을 줄게요. 이 점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을 선택하십시오. 한 번 더 엔터 치시고 이 점을 선택하시고 이 프로파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저 연결부 오른쪽 마우스 연결 추가해서 연결부 위치를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안쪽에 원이 안 만들어지고 바깥쪽에 만들어지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클릭하세요. 엔터. 그 다음에 취소 위치는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또 할게요. 자, 그대로 엔터 치시고 이쪽 부분이 연결부 만들어지게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연결부 수입력 2 나오면 엔터. 그런 다음에 위치 취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연결 부분에서 연결 편집으로 가시면 이렇게 돼요. 도메인에서 전성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유형에서 정의되지 않은 나사 이음, 고정 나사 여기에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하나 저장을 하십시오. 자, 이때 이런 메시지가 뜨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메시지 뜨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품 패밀리를 성공적으로 확인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에러 메시지가 아니라 성공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자 비트맵 생성해서 남서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자, 옵션도 이 부분 선택하시고 마이그레이션 사용자 크기 부품 조정 플래그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면층 키 여기서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면지 키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뭘로 하는 게 될까? 쌍꺼풀 박스 있어요? 그 다음에 풀박스 도면 기호가 있으면 얘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확인하십시오. 자, 확인하셨으면 앞으로 나가볼게요. 그런 다음에 관리 탭으로 이동하셔서 MEP 컨텐츠에서 재생성을 눌러서 가정교육품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재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홈템으로 가서 장치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자, 전기 부분에서 재생성입니다. 풀박스 8구입니다. 지금 현재 2구만 생성된 상태죠.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자, 그래도 선택하시고 부분 필터로 이동해 보십시오. 가로, 세로, 높이 입력하는데 그 다음에 연결부가 안 나오죠. 이유를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연결부를 참으로 입력 안 했고요. 또 리스트도 입력 안 했죠. 일단 얘만 해볼게요. 얘도 지금 안 준 상태인데 얘도 한 300 정도는 줄게요. 얘도 300 주시고요. 높이는 얼마 정도 주면 되나요? 100? 200? 200 줄게요. 그 다음에 화면상에서 클릭하세요. 엔터, 엔터. 이 연결부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연결부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건데 얘를 바꾸려면 얘 선택해서 방비 수정으로 들어가시고요. 가로 세로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500, 600 정도 키울게요. 그 다음에 얘도 한 400 정도 키우고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변수를 주시면 이 박스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요 사이즈로 이 배열이 돼요. 이해를 하셨죠? 같은 방법으로 자, 이쪽 면과 이쪽 면을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붓지가 많고 이 면이 많을수록 일은 더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사용하니까 모두 편리해요.